자, 예제 등식 A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에 x 더하기 1 더하기 C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등식이 뭐라 했습니까? x에 대해서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로 선생님이 일단 전개하는 걸 하겠습니다. 전개를 해서 너는 왼쪽 게 오른쪽 게 어떻다? 같아. 그래서 얘도 내림차순을 돼 있으니까 얘도 전부 다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에 가로 풀면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공식이 2ab 하니까 2x 더하기 1의 제곱은 1 더하기 분배법칙에서 bx 더하기 b 더하기 c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a를 전부 다 분배법칙에서 곱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위에 뒤에 거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x제곱이 최고차항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면 x제곱이 최고차항이에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이제 내림차순 해야 되니까 x제곱 다음에 x가 있어요. 자, 공통인수니까 x로 묶고 2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상수항이니까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c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걸 비교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x제곱하고 x제곱하고 같아요. 그럼 a하고 뭐가 같을까요? 이거 없으면 뭐랬어요? 0이 아니고 뭡니까? 1입니다. 1. 자, 그러면 a 값은 1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얘는 x가 있어요. 얘는 x가 없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x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제로가 돼야 돼요. 얘가 제로가 돼야지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항상 뭐가 됩니까? 0이 되거든요. 따라서 얘가 x가 없으니까 요 항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2a 더하기 b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남아있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된다? 2하고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는이란 의미는 왼쪽 거 오른쪽 게 어떻다? 같아. 같은 식이 되겠죠. A 값은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는 미지수가 A, B, C 3개니까 식도 3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A 값을 2를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2는 2 더하기 B 이꼬르 제로가 되겠어요. 그럼 B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아, 쉬워요. 왜요? A 값도 나오고 B 값도 나왔어요. 그럼 C 값만 구하면 되겠어요. 자, A 값을 대입합시다. 1 B가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이꼴 얼마? 마이너스 1. C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A, B, C 값을 구하라. A 값은 1, B는 마이너스 2, C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풀이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푸는 방법이 다른 방법입니다. 아까는 양쪽 위에 풀이를 해서 개수를 비교한 거고 지금은 제가 숫자를 대입하는 걸 할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 대신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0. 자,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겠습니다. 0 대입하면 a에 0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에 0 더하기 1 플러스 C는 0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자, 0 더하기 1하면 1, 제곱해도 1. 맞죠? 그러면 곱하면 A. 자, 여기도 1 더하면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좋아하는 숫자는 1. 자, 1을 넣겠습니다. 요거는 산수를 좀 해야 됩니다. 제곱 더하기 B에 1 더하기 1 플러스 C는 숫자가 1이죠. 1의 제곱은 얼마? 1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1하면 2 제곱하니까 4a 플러스 1 더하기 1 하니까
2b 플러스 c는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을 땐 조심해야 됩니다. a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c는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요 계산하면 0 0에다가 a 곱하면 0 0에다가 b 곱하면 0 남는 건 뭐가 되죠? c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 되죠? 1 빼기 1하니까 0. 자, 그럼 c 값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1식, 2식, 3식 하고 번호로 매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식을 갖다가 1식과 2식에 대입하세요. 뭘 대입하느냐? c가 제로인 값을 대입하여. 그럼 c 값을 제로 하면 a 더하기 b도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2번 문제도 c를 넣으니까 4a 더하기 2b도 0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a, b.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같게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식에다가 뭘 곱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a를 곱할까, a를 같게 만들까, b를 같게 만들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숫자가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곱하기 뭐라 하면 2를 곱합니다. 곱하면 여기다 2를 곱하면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여기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4a 플러스 2b는 0 되겠습니다. 자, 얘들 둘이 빼야 되겠죠? 빼야지 b가 없어지고, 요 빼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a는 얼마? 여긴 없어지고 여긴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오죠? 1이 되죠. 자, a 값이 1이 나왔어요. a 값이 1을 어디다 대입하느냐? 뭐 1번식이나 2번식이나 대입해도 상관없고 그 위에까지 넘어가지 말고 여기 간단하게 여기 위에 식에다 대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a 값이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b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c는 제로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아까 예제 두 가지를 풀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하나는 개수 비교법과 하나는 미정개수법이 있는,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둘 중에서 나는 어떤 취향이 맞다 이러면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꼭 한 가지를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숫자를 대입하는 걸로 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대입할 거예요.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할 거예요. 자, 0 대입합니다.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2에다가 0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1의 제곱 1이 되겠죠. 이게 왜 0이 되냐고요? b에도 곱하기 0 해보세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합니다. 이거는 0을 곱하면 다 0이 되죠. 얘도 0이 되고. 자, 그러면 c는 요 계산하면 1이니까 2. 요 계산하면 얼마죠?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일까? 플러스 1이 되겠죠. 2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 값은 얼마? 3이 벌써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넣게. 자,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곱해나 마나 상관없다. 자,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급하게 가면 c 값이 3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3 넣고 그 다음 1을 넣으면 2에 1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얘는 제로죠. 얘는 얼마예요? 2. 그쵸? 2 제곱하면 4, 4, 2, 8은 얼마? 3. 그쵸?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8이 됐어요.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 돼야 될까요?
5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은 항상 주의를 하시고, 제곱 가로하세요. C1 플러스 C도 3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죠.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얘는 뭐가 돼요? 0입니다. 따라서 여기 전부 다 0이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제곱 하니까 뭐 돼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 a 빼기 b는 얼마가 되죠? 1이 됐어요. 자, 모르는 미지수가 3개 중에서 하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2개가 생겼기 때문에 미지수도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요 2개를 갖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5, a 마이너스 b는 1. 저는 욕심이 많다 그랬죠? 자, 그래서 더 할 거예요. 더하면 2a는 b는 없어지고 얼마? 6.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a 값이 3이에요. 3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b는 얼마가 되죠? 2가 되고, 정리를 하면 c는 얼마가 됐죠? 아까 3. 요런 값이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가 무엇인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우리 배웠죠? px는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과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x 대신에 x는 알파를 대입을 하면, 자, 오른쪽에 우변에 알파를 대입해보면 x-알파, 여기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죠? 0이 되고 0에다가 몫을 qx를 곱해도 이 전체 식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변에는 나머지 r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좌변에는 px에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p 알파라고 적어줄 수 있죠. 나머지 정리는 무엇이냐? 이 나머지 r은 1차식의 경우 나머지 r은 p 알파와 같다. 요게 나머지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밑에 보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것을 1차식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r은 p 알파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x-2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알파 대신 뭘 적어주면 돼요? p2를 적어주면 되죠. 그쵸? p2란 소리는 이거 아까 px, 요 식에서 x 대신에 2를 대입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x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1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8 빼기 4는 4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1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나머지 r은 p이고 요거 계산하면 1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항식 나눗셈에서 굳이 x-2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바로 알 수 있다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26쪽부터 27쪽 나머지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나머지 정리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인수정리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란, 자,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이때 나머지 r은 뭐랑 같다? p 알파와 같다. 요게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정리란 무엇이냐면 이 나머지 R은 P 알파와 같다 그랬는데 이때 이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여기 써놨죠?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가 0인 경우만 해당되니까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정리를 해보자면 다항식 px에 대해서 p알파가 0이면, 즉 나머지가 0이란 소리죠. p알파가 0일 때는 px는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반대로 p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것은 나머지인 p알파가 0이란 말과 같은 뜻이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26쪽에 예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 값을 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인수정리에 의해서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한다면 이때 아까 인수정리에 의하면 나누어 떨어질 때 p 알파, 여기서 알파는 2죠. p2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인수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2가 0이 될 때에 우리는 A 값을 찾으면 돼요. 자, P2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P2는 자, X자리 선생님이 X 대신에 2를 썼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도 X 대신에 뭘 쓰면 돼요? 2를 쓰면 돼요. 자, X의 세제곱이었으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된 겁니다. X 대신에 2.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나눠 떨어지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P2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서 우리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은 8, 마이너스 3이 6, 플러스 A는 0입니다. 8 빼기 6은 2 더하기 A는 0, 2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부호가 음수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페이지 26쪽 밑에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새로운 개념 조립제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립제법이 뭐냐? 우리 말이 조금 생소한데 조립제법이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 나머지 정리로 배우면은 나머지만 구할 수 있었죠.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기 좋은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다항식을 1차식 x-2로 나누면 자, 나머지만 구한다면 그냥 알파가 2니까 요 식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됐어요. 그쵸? 자, 근데 목도 구하고 싶어. 자, 이럴 때 우리 조립제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자, 개수가 뭐예요? 자, 각 항에서 문자 앞에 있는 요 숫자, 요게 개수죠. 그쵸? 개수를, 자, x세제곱의 개수 3.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 자, 여기 안 보이는 거는 1이 생략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 만약에 x제곱항이 없다.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 x제곱항을 비워두지 않고 바로 쓰면 안 돼요. 꼭 0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우선 지금은 없는 항이 없으니까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그대로 개수를 써줬습니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쉽죠? 개수만 쭉 써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크게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요 부분에다가 뭘 써주나? 알파를 써줍니다. 자, x-2로 나눌 거니까 알파는 2가 되겠죠? 2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법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처음 쓴 거는 그대로 써요. 3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3에 알파를 곱해줘요. 자, 알파를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알파를 곱해서 써주면 3 곱하기 6이 되죠. 자, 이렇게 썼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무조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하면 5가 됩니다. 그쵸? 자, 5 내려왔으면 또 알파랑 곱해줘요. 알파랑 곱해줘서 10. 자, 내려오는 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10, 6. 자,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땐 또 곱해줘요. 뭐랑? 알파랑. 알파가 2니까 곱하면 12. 자, 내려올 땐 무조건 플러스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12는 9. 자, 요렇게 됐을 때 잘 봐야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끝에 우리 한 칸을 쳐요. 왜? 이거는 나머지. 그럼 요 앞부분은 몫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 2차예요. 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얘가 바로 몫이 되게 됩니다. 자, 요 방법 선생님 얘 들어줘서 보여줬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문제 6번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까 교과서 28쪽에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뒤집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곱셈 공식을 충분히 연습하고 외운 친구들은 따로 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외울 것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안 외워져 있다면 빨리 외워야 합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우리 앞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풀어놓은 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공식을 떠올려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a 더하기 b의 세제곱 전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했고 a 빼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빼기 b 세제곱. 따라서 요 앞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이 공식을 떠올려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외울 때 좀 요거 하나만 외워두고 얘는 요 위에 식을 외워두면 밑에 식은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이제 규칙을 찾거나 요령을 찾아서 외우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요 앞에는 다 부호가 플러스였지만 요 밑에 식은 b가 홀수로 곱해진 두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부호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입니다. 이런 거를 규칙을 각자 찾아서 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 부호가 바뀐다면 이 부호들이 바뀌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좀 외워두면 두 개의 공식을 바로 외울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방법을 찾아서 꼭 이 공식은 외워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8쪽의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z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를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더하기 2z의 제곱이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2 곱하기 x 곱하기 y 더하기 2 곱하기 y 곱하기 2z 하면 4yz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2z 곱하기 x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공식이 떠오르나요?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했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 곱셈 공식에서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 공식에 따라서 a 대신에 x, b 대신에 y, c 대신에 2z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된 식은 바로 x 더하기
y 더하기 2z의 제곱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7이 나왔는데 27은 우리 3의 세제곱입니다. 그쵸? 3의 세제곱은 27.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얘도 정리를 좀 하자면 x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3의 제곱 더 빼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했던 보이나요? a 빼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a 대신에 x, b 대신에 3을 써준 공식, 3을 써준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a 대신에 x, b 대신에 3이니까 x 빼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우리 공식을 잘 생각하면서 노트에 풀어주세요. 자, 문제 1번 첫 번째. 64x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64는 4의 세제곱입니다. 4의 세제곱은 64.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문제 풀 때 편하겠죠? 자, 64x 세제곱은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4x의 세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상수항 보니까 1은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좀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자면 3 곱하기 4x의 제곱. 이렇게 하면 4의 제곱은 16 곱하기 3은 48이기 때문에 48x제곱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다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더하기 12x는 3 곱하기 4x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요 식은 인수분해 공식 중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정리한 식과 같기 때문에 a 대신에 4x, b 대신에 1을 적어서 4x 더하기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1번에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은 각자 풀어주세요. 3번. x세제곱 더하기 64y 세제곱인데 64는 4의 세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하자면 x세제곱 더하기 4y의 세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공식 어렵지 않죠? 더하기니까 x 더하기 4y 가로 x제곱 빼기 ab니까 4xy 더하기 4y의 제곱. 자, 요거 정리하면 x 더하기 4y 곱하기 x제곱 빼기 4xy 더하기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y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